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결사 게스트톡 시간입니다. 미래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최영태 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제1기죠. 예, 광주 시민권익위원장 예. 임기를 마치셨는데 예.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시민권익위원장을 2018년부터 네.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 동안 맡았었거든요. 네네. 시민권익위원장은 비상근 봉사직이긴 하지만 네. 그동안 시간을 상당히 많이 거기에 이제 할애했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요즘은 이 교육 문제에 네.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교육 문제라는 것은 교육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네네. 학부모들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 때문에 학부모, 시민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요즘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라는 말도 있던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 고향이 네네. 나주 이제 봉황리인데 네. 제가 태어났고 또 부모님들이 살아셨던 그런 집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네네. 가서 텃밭을 가꾸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2년 10개월간 이 시민권익위원장으로 지내셨는데 이 퇴임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시민권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제일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네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 16년 동안 이제 노선 변경 또 그렇죠.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주제고, 그걸 이제 공론화를 맡아서 해결하는 주제였는데 도중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좌초이기도 겪었었죠.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 찬반 양측이 이제 협력하고 해서 네네.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래 그게 이제 그 해에 한국 정책학회 정책 대상을 타고 그 다음에는 행자부장만상을 타고 하면서 전국 공론화의 모델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로서는 큰 보람이고요. 또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생활민주주의에서도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사건이고요. 네. 뭐 시민들의 이런 권익 증진과 시민들의 이런 소통 창구 역할을 이렇게 톡톡히 하셨던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유학기제도 있었고 또 자유학년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나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또 현장 체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 진로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고 또 구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한 학기로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2016년대 한 학기 이제 자유 그런 그 체험 활동을 하게 했는데 2년 후인 2018년부터 이제 1학년으로 즉 1년 단위로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네, 두 학기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라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성격은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유학기제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데 그걸 불과 2년 하고 다시 1년으로 확대된 것은 좀 성급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은 그 어떤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1년 단위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년제의 중학교 1학년 이 교과 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큰 틀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개 1학기 때는 일주일에 3시간 정도를 이 자유학년제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2학기 때는 10시간 정도, 즉
한 주에 10시간 정도를 빼는데 네. 국영수라든가 이런 과목들에서 이제 10시간을 빼가지고 학생들이 주도적 학습을 하게 한다든가 네네. 토론 수업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1년 동안에 221시간 이상을 네. 갖다가 자유학년제 취지에 맞도록 교과 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자유학년제의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네. 하게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또 진로 탐색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탐색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네. 또 이제 교과에 뭐 영어면 영어 시간을 하더라도 교과서 외에 네. 이제 다양한 지식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학교는 이제 2, 3학년 중간 기말 시험 있잖아요. 네네. 1학년은 시험이 없는데 네. 2, 3학년 중간 기말 시험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진로 이제 체험 학습을 하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 네네. 문제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유학년제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 또 진로 탐색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자기 주도적인 이런 학습이라든가 진로 활동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유학년제에서 가장 권장되는 학습은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미래 생각하는 그런 직장이라든가 네.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이제 그런 일들을 살피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체험하고 또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지식을 얻는 이런 것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혹은 작업 현장에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을 텐데 네. 모두를 찾아다닌다는 게 힘드니까 여러 종류의 직업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아, 네네. 대학도 이제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찾아가서 한 번에 여러 가지 그 직장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네. 거기 가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는 예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그 강사 밑에서 어떤 그 작업 현장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외부 강사를 일일이 체험하기 어려울 경우는 담임 선생이 네. 그런 진로 어떤 그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역사 탐방이라든가 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런 주제별 그런 탐방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학생 중에서 희소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유학년제가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되려면은 네. 가까운데 예를 들면 강주 내에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찾아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강주에는 그런 시설이 많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가 원래 취지대로 충분히 이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네. 시골 이런 좀 차이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차이가 많이 있죠 보면. 네. 그래 이제 강주 전남권에서는 순천에 어떤 그 진로 체험 잡올드 네네. 이것을 지금 그 건설을 하고 있죠 보면. 네네. 아마 곧 완공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자유학년제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우리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과목에 대해서 하는 게 지필 평가라고 그렇죠. 네네. 하지 않습니까? 자유학년제의 어떤 시간은 이제 수행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행 평가라는 것은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어디에 가서 그걸 체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또 거기서 느낀 것을 기록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미래 진로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럼 학교는 이제 그것을 학생 생활평가 기록부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수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제 중학교 성적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때의 성적은
2학년과 네. 3학년 성적만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보면. 아, 네네. 1년간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도 좀 있거든요. 예, 예. 네. 1학년 동안 이 교과 공부에 좀 소홀해지면 2학년이나 3학년 때 학력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네네. 있는 거거든요. 우선 자유학년제라는 게 진로 탐색 기간인데 네네. 그것을 중학교 1학년 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네네.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유학년제의 취지가 시험을 안 보고 학생들이 이제 현장 체험도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이어지고 고등학교로 이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네네. 그러는데 이제 딱 중학교 1학년 때만으로 단절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섬 속에 갇힌 실험 제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학년을 거친 학생이 2학년 가면 이제 바로 시험에 그렇죠, 네. 적응을 해야 하고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을 또 받아야 하는 그렇죠. 것이고 1학년 때는 좀 자유롭게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하다가 2학년부터는 시험 갑자기 모드로 이제 바로 바꿔져 들어가는 버린 거죠.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또 1학년 때 아무래도 이제 시험과 관련된 그런 학습 능력에서는 조금 이제 훈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 6월 1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네네. 교육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0년도 기초학력에 대한 그 성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보니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네.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보면은 네. 왜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는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 네, 그렇죠.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상당수 전문가들은 기초학력이 떨어진 게 작년 평가만이 아니라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이게 자유학년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죠 보면.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평가와 상관없이 이제 자유학년제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 현장 체험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훈련 이것은 지필평가 별개의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네네. 되거든요. 거기서 없는 그런 그 뭘까요 성과 네네. 이런 게 이제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실기 평가의 어떤 떨어진 것과 바로 연관시켜서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이왕에 이제 자유학년제를 도입했다면 이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또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 확충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학년제가 그냥 성적만 떨어뜨렸다. 네. 아니면은 성과는 없이 그냥 문의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거세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좀 나이가 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좀 탐색하거나 이렇게 좀 경험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빨리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합니다만은 그런 네. 특수한 경우고 우리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대학을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문제를 얘기하게 하는 것은 좀 빠르다는 생각이 네. 들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라든가 네. 이럴 때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했냐 했을 때 대입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렇죠. 중학교 네. 1학년이잖아요.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편의상 중학교 1학년으로 정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보면. 네네. 어떤 교육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때가 가장 정확하다, 좋다 해서 중학교 1학년을 선택한 것은 아닐 거라고 모두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독일 교육에 네. 대해서 잠깐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평소에도 독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요. 독일식 교육 방법과 우리나라의 교육 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주 전공이 독일 현대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이제 정치 제도나 교육 제도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죠 보면은.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독일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의 경우 직업 교육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의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되면은 대학을 진학할 학생들은 인문계로 이제 김나지움이라 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할 애들은 직업학교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물론 직업학교로 갔다가도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제 초등학교 때 결정한 그 진로를 대부분 이제 택하게 되죠 보면은. 상당히 진로 결정을 빠른 시기에 하는 예.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독일과 우리의 차이점이 독일의 경우는 대학까지 등록금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35%에서 40% 정도 수준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70% 내외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독일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투자가 상대적으로 1인당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독일의 대학들은 평준화되어 있지만은 매우 상향적인 평준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독일의 학생들은 그렇게 등록금이 무료이고 대학도 좋은데 왜 대학을 안 가고 일찍 직업학교를 선택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는 이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그만큼 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일찍 직업학교를 가서 취직을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공부에 흥미도 없는데 대학을 가야 하느냐 이런 이제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담임 선생이 대개의 자녀는 이러이러하니까 뭐 직업학교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고 또 이제 직업제도가 발달된 데 대해서 그런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독일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렇지만 꼴찌도 행복한 교실이라고 그렇게 유행해가 있지만 거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유급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독일에요? 예. 그래서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바로 상급 학년으로 진학을 못하고 유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급제도는 선진 교육제도라는 핀란드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글을 못 읽어도 문맹자도 대학 졸업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교육제도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 꼴찌도 행복한 나라라고 하지만은 기초 학력만은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게 수준이 안 되면 과감하게 유급을 시킨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기초 학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교육적인 변화가 2025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고교 학점제는 뭐 어떤 제도입니까? 고교 학점제는 이제 학교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듣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을 좀 차양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많이 듣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자는 교실도 좀 더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또 학업 성과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그 고교 학점제를 바탕으로 해서 2028년도에는 새로운 또 입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특성화고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를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실험적으로 몇 개 과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의 경우는 학생들이 수강할 과목이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등등 네네. 어떤 7개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고요. 대학하고 비슷하네요. 예, 전공 과목하고 그렇죠. 교양 과목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네.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 네. 과목을 이제 이수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 과목의 경우는 평가를 할 때 성취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네. A 학점, B 학점, C 네, 학점 하듯이 이렇게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석차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공통 과목은. 네. 근데 선택 과목의 경우는 A, B, C, D, E 등 성취도 평가만 하고 석차는 매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여기에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차이가 있죠. 네네. 그렇다면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될 경우에 졸업은 뭐 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네. 경우는 이제 학년 이수잖아요. 네네. 보면은. 근데 이 고교 학점제는 이제 학점을 몇 학점을 이수했느냐, 네네. 그게 이제 졸업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190여 학점, 즉 3학년 동안에 네. 즉 3년 동안에 192의 학점을 이수하면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50분 수업에 이제 1학점,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16개를 충족을 해야 하고 학기마다 이제 3분의 2 이상 이제 출석을 할 경우 학점을 따게 되고 네네. 매 학기마다 최소 이제 28학점 이상을 이수해서 3년 동안에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그리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이 두 가지가 좀 잘 연계되는 이런 교육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 두 가지가 좀 잘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유학년제를 도입하는 어떤 취지와 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취지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이런 그렇죠. 수업들을 하는 예, 거죠.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좀 참여하게 하고, 네네.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게 하고, 네네.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에 대한 의욕을 북돋워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 제도는 계속 이렇게 좀 변화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는데 고교학점제도 좀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그리고 노력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네. 우선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려면 이제 개설 과목을 크게 늘려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개설 과목을 늘리면 또 교사 숫자가 크게 늘어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근데 교사 숫자를 이제 갑자기 늘리기가 어렵겠죠. 네네. 그러면 외부 강사를 많이 초빙을 해야 하죠. 네. 근데 교사를 증원하는 문제, 외부 강사의 자격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이제 교원 단체들 간에도 상당한 의견 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율이 필요할 거고요. 또 이제 모든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회 강사 제도가 또 활성화돼야 하고 네네. 또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니까 온라인 강좌도 이제 개설이 돼야 하고요. 네네. 고교 학점제도 이것이 정착되려면은 앞으로 이 교사가 학기마다 한 2개 과목 정도는 강의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네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범대 교육 과정을 보면은 되게 이제 복수 전공을 권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도 2개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들에게 이제 연수 기회라든가 많은 준비 그런 기한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교학점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교실도 크게 증설을 해야 합니다. 네네. 과목 수가 늘어나고 또 학생들이 이제 빈 시간의 경우 뭐 책을 읽는다든가 쉰다든가 네네.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교실 숫자가 늘어나야 하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 미래 희망을 가지려면은 교육이 잘 돼야죠 보면. 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제 참말로 이 교육으로서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드는 것. 네네. 이것이 낙후된 우리 지역의 희망이고 젊은이들의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자들과 즉 학교와 학교 밖의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에 모든 시민들, 교육자들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또 협조가 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